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기는 이유, 젤렌스키만 희생양 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지금 시대적 변혁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변혁기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사실 디지털 화폐라든지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개혁,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통해서 화폐에 대한 개혁이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화폐 패권, 네, 지금 중국이 미국과 화폐 패권 전쟁을 부추기고 있죠. 디지털 화폐라든지 금을 사들인다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그 미국의 이 달러가 외환 보유고 세계의 외환 보유고에서 과거에는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50% 정도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대로 지속되면은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기축통화 패권. 그렇게 되면은 이 달러라는 게 최고의 무기인데 미국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아주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이 지금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생명과학, 반도체, 전기차, 뭐 배터리 이거 다 미국으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전쟁 상황에서 뒤에서는 미국만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지금 프랑스라든지 또는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독일 총리가 시진핑을 만나러 가고 네덜란드도 중국과의 이 계속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분야를 무역을 하겠다. 미국은 중국과의 이 무역을 막아버리고 오직 미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데 유럽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말을 잘 듣는 나라가 이제 한국인 거예요, 한국. 그러니까 한국의 전쟁 위기를 부추기면서 한국을 계속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에 이용을 당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것처럼 미국이 전쟁 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안보 장사를 하면서 자신들은 뒤에서 무기 판매를 하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미국으로 다 끌어당기고 이런 식의 장사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읽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달러 패권을 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엄청난 11배 평소 찍어내는 달러보다 11배의 달러를 찍어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약달러가 되니까 이것을 강달러로 만들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제 킹달러, 신달러까지 갓달러까지 올라가게 만들면서 세계의 경제 그리고 군사 정치의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편성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 킹달러를 만들면은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니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고용과 그리고 소비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강달러를 만듦으로써 수입이 아주 원활해지는 거죠. 이런 논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수입이 쉬워지는 거죠. 싼 값에 수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미국에서 모든 거를 다 제조하겠다라는 꼼수를 쓰고 있는 거고, 무기를 판매하면서 그러면서 보충을 하고 생산과 소비를 안정시키면서 계속해서 이 강달러 정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라는 곳은 민간은행연합회입니다. 이거 세계인들이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민간은행연합회가 국가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민간은행연합회의 배후는 사실상 유대 금융 세력이죠. 그러니까 세계 금권 권력들, 금권 세력들, 이 금권 세력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에서 가장 자기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금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과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계속 끌어야 되는 거죠. 전쟁을 계속 끌면서 많은 나라들이 공급망,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 그래서 미국은 살아남고 다른 나라들은 경제 시스템이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공급망이 엉키니까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를 강달러를 올리니까 이 금리를 따라 올리다가 이제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물가가 소비로 인해서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공급망이 공급 시스템이 파괴가 되니까 물가가 올라갔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따라서 금리를 올리다가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밖에 다른 나라들의 경제 시스템 붕괴를 위하여 미국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베트남전에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베트남에서 빠져나오면서 결국에는 남북 전쟁으로 만들게 되고 자기들은 재건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계속 전쟁을 해서 뭐 미국이 승리했다면 재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건 책임의 상황이 오면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반감을 가지고 전쟁을 계속 지속하게 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뒤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달러 패권을 위해서 강달러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 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란 전쟁이라든지 대만 전쟁, 또 한반도 전쟁을 계속 부추기고 다니는 이유가 계속해서 미국의 달러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연준, 그러니까 금융 세력들이 이 금융 권력가들이 세계 지배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고 절대로 전쟁에 빠지면 안 된다. 이란이나 사우디 또 지금 튀르키예가 이렇게 공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빠져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은 그 전쟁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기축통화 패권 그리고 4차 산업 패권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외면한 채 자국 이기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게 없어요. 오직 남아있는 거는 금권 제국주의,
금융 아주 약탈주의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할 때 과거에는 그 나라의 영토를 지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쉽게 금융으로 지배하면 되는 거죠. 금융으로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 금융 지배 세력들이 세계 지배를 금융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러시아 평화협상 여부는 오직 젤렌스키만 결정 가능하다. 이 젤렌스키는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미국이 베트남전처럼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젤렌스키만 희생양이 되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거는 또 러시아가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이 대리전을 통해서 아주 얄팍한 술수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지금 러시아의 대리전 속에서 이 중간에서 베트남전처럼 젤렌스키만 완전히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고, 네, 지금 미국은 우크라의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 검토, 러시아는 곧바로 타격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더 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죠. 네, 지금 미국은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되고 대만도 중국도 말려들면 안 된다. 지금은 우리가 세계 경제를 재건해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 3년 동안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데 여기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강달란이 뭐 4차 산업혁명 패권이니 이러고 있는 거는 아주 고도의 이기적 탐욕적 발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러시아 동맹 벨라루스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지연 젤렌스키 실수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빨리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연준이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연준 비판론 110년 역사상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인 제레미 시걸 와튼 스쿨 교수가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지난해 모든 상품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때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가격이 하락하는 지금은 내년까지 긴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지난 2년 연준은 110년 역사상 가장 큰 정책 실수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수는 이런 발언을 하지만 이 지금 미국 연준 사기업은행연합회 민간은행연합회 그 배후에 이 그 장악하고 있는 유대 금융 세력들 그리고 바이든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걸 교수는 유가가 하락했고 주택 가격과 주택 건설 활동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년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이제 노동자와 중산층 미국인들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게 지금 한국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미국 전기차 업계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시걸 교수 발언을 리트윗하며 그가 분명히 옳다라고 거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윌콕스 교수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윌콕스 교수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지난 여름 이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앞으로 더 많은 폭풍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바보가 아니죠. 이 파월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파월에 반기 드는 사람이 없다니 제러미 시겔 연준 집단 사고를 맹비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집단 사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 확률 63%, 전문가 과도한 연준 정책이 초래했다.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걸 교수가 미 연준을 또 비판하면서 금리 정책이 디약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연준 경제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금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네, 시걸 교수가 연준 파월 의장 금리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미국은 우크라이나 150km 미사일 제공 검토, 러시아 본토 타격 가능, 계속 이쪽으로 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인플레 정책론 반박한 미국 연준 금리 계속 올려야 한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사기업 은행 연합회 이들 금융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이자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자 잔치. 쉽게 말해서 한국도 이자 잔치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완전히 강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이 금융 세력들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젤렌스키만 희생양이 되고 미국은 언제나 그랬듯이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베트남전, 아프간전에서도 빠져나오면서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장악됐죠. 그 이후에 그냥 침묵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인들의 특징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